내 친구 경윤이에게. 안녕, 경윤아. 내가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은 것 같으니 지금 이 편지는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길 바래. 후회할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래도 난 인간성을 다 떨쳐내지 못한 것 같거든. 아무리 노력해도 너에게 참혹하게 대할 수가 없어. 경윤아, 너한테 아무것도 잃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잖아. 그걸 모두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주 궁금해. 하지만 더 이상 난 대답을 바라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내 대답을 바라겠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널 처음 봤을 때 내가 날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맞은 놈은 기억해도 때린 놈은 기억 못한다잖아. 근데 그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쁘더라. 내 안에서 미약하게 흔들리고 있던 불씨에 내가 솔솔 바람을 불어넣어줄 때 오랜만에 살아있는 걸 느꼈어. 경윤아, 고등학교 시절을 전부 기억하고 있다니 시시콜콜한 것까지 구구절절 죄다 읊지는 않을게. 몇 가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해. 나 단칸방 산다고 우리 가족들 바퀴벌레 같다고 했던 거 기억하니? 당연히 기억하겠지. 나한테 우리 가족들 닮은 바퀴벌레를 먹인 것도 좋은 추억일 거 아냐. 나한테는 그리 좋은 추억이 아니었지만 아주 강렬했던 건 마찬가지야. 10마리, 20마리 어찌나 많았는지. 요즘에 와서야 든 생각인데 내가 다 낡아빠진 학교 마루바닥을 뒤지면서 그 쓰디 쓴 것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모았을 거 생각하니까 아주 가끔은 나까지 천진난만해지는 것 같아. 대패 삼겹살도 기억나? 내 커터칼 놀리는 솜씨, 공포를 자아내는 언변, 대조적으로 연약한 비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 난 그때 너무 순진해서 내가 내 살껍데기 벗긴 걸 진짜로 먹는다고 생각했지 뭐야.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땀 냄새도 싫어하는 내가 사람 피부를 진짜로 입에 넣었을 리가 없었어. 내가 항상 벗기던 왼팔은 요즘도 자주 아파. 나중에 알았지만 조악하게 시술된 박피는 피부과 의사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더라고.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게 참 많아. 내 눈썹도 그 중 하나야. 신기하게도 내가 쪽집게로 정성스럽게 한 올 한 올 뽑아낸 속눈썹은 금방 자랐지만 커터칼로 대충 밀어낸 눈썹은 쉽게 자라지 않았어. 기나긴 재수가 끝나고서야 병원에 갔는데 내가 글쎄 모근까지 갈아버렸던 거야. 너 진짜 칼 잘 다루더라. 덕분에 난 땀이 많이 흐르는 일은 안 하게 됐어. 눈썹 이식하기 전까지는 여름에 눈 뜨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거든. 수학여행은 즐거웠니? 즐거웠을 거야. 졸업앨범 단체 사진을 보니까 내가 해맑게 웃고 있더라. 난 고등학교 수학여행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 1학년 때는 내가 내 갈비뼈 부러뜨려서 못 갔고 2학년 때는 버스 출발하기 직전에 나한테 빵 심부름 시켰잖아. 담임쌤한테는 나 집에 갔다고 했지. 내가 얼마나 실감나게 거짓말을 잘했는지 담임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셨대. 나중에 나한테 사과하셨어. 너도 나한테 사과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2학년 때 제주도 가는 수학여행에서 탄 비행기가 내 인생 첫 비행 경험이 될 수도 있었거든. 난 첫 비행기를 출장차 배 타고 갔던 일본에서 급히 돌아올 때 탔어. 너가 그랬었지. 우리 아빠 막노동 하니까 언젠가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같은 거에 치여 뒤질 거라고. 너는 어쩜 그렇게 똑똑하고 통찰력 있었는지. 우리 아빠 정말로 그렇게 돌아가셨거든. 아빠 장례식 가려고 웃돈 주고 급하게 탄 비행기는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 이 외에도 내가 만들어준 좋은 추억은 수없이 많아. 내 교과서 변기통에 처박은 거, 내 사물함에 오줌 싼 거, 나한테 대걸레 빤 물 뿌린 거, 내 패딩 소각장에 넣어서 겨울에 집까지 셔츠 차림으로 가게 한 거, 내 용돈으로 내 저녁 사 먹은 거, 내가 남자 좋아한다고 소문낸 거, 그리고 내 대학 합격 전화 내가 받아서 합격 취소시킨 것까지 전부 너한테는 좋은 추억이겠지. 때리고 짓밟고 내던진 건 셀 수도 없이 많으니 다 적을 수도 없네. 그래도 경윤아, 난 착한 사람이어서 너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지 않았어.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건 우리 둘 모두에게 너무 가혹하잖아. 아까 말했듯이 내가 나를 완전히 잊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 경윤아, 내가 원한 건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야.
훌륭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자라난 내가 어린 시절의 실수를 떨떠름하게 여기면서 잘 알아볼 수도 없는 거의 잊혀진 희생자인 나한테 마음에 없는 사과나마 정중한 태도로 중얼거리는 거. 그게 전부였어. 내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는 내가 알던 똑똑한 아이도 아니었고 내가 기대한 성숙한 사람도 아니었어. 그리고 나는 내 생각만큼 마음이 넓지 않았어. 나는 비극이 비극적이려면 갑자기 닥쳐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야. 마치 고등학교 시절이 시작되던 3월 2일 봄날 내가 갑자기 나한테 닥친 것처럼 주변을 뱅뱅 돌면서 앞으로 큰 게 찾아올 거라고 변죽을 울려봐야 무슨 충격이 있겠어. 그게 내가 내 생일에 내 가족들을 찾아간 이유야. 내 직장, 거래처 친구들, 내 연녀 다 놔두고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곧바로 너희 어머니, 아버지, 누나, 아들, 딸 전부 내가 빼앗을 수 있었어. 근데 생각해보니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빼앗기는 건 아무리 너라도 너무 잔혹한 벌이 아닌가 싶었어. 조금 자비를 베풀어야겠더라. 내가 얼마나 상냥하고 친절한 아이인지 내 가족들에게 전부 말했어. 모두 너를 혐오스러워했어. 그래도 내가 원한다면 아무도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아주 적절한 조치를 취했거든. 다 너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어. 먼저 편식이 심한 내 아들 경호한테는 음식의 소중함을 알려줬어. 시금치나 당근이 고기보다는 맛없지만 바퀴벌레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알려준 어른이 아무도 없던 모양이더라. 참 이상해. 내 아들인데 친구에게는 알려준 걸 아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니. 10마리, 20마리, 100마리, 200마리. 경호는 배가 터질 지경이 되어서야 내가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 그때 그 귀여운 표정을 내가 꼭 봤어야 하는 건데 나는 7마리째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아무래도 내 똑똑한 머리가 내 아들에게까지 전해지지는 않았나 봐. 난 멈추지 않았어. 그때 내가 아무리 애원해도 내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경호가 입으로는 아무것도 못 먹을 지경이 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먹는 법을 가르치느라 힘들어서 혼났어. 아무튼 경호는 이제 편식을 안 해. 경호는 몸에 있는 모든 구멍으로 식사하는 법을 배웠어. 내 머리를 못 따라가는 건 내 딸 경서도 마찬가지였어. 아빠가 수학 천재인데 딸이 빼기를 너무 어려워해. 마침 경서가 비만이길래 체중도 줄일 겸 경서한테 1g씩 빼는 법을 알려줬어. 경서가 32,186g이길래 빼기 연습도 3만 번 넘게 시킬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고작 1200번쯤 하니까 애가 기절했어. 따끔하게 가르쳐야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내가 나한테 자주 그랬잖아. 그래서 너도 내가 수학 문제 틀릴 때마다 뺨 한 대씩 때려준 거고. 근데 어떻게 내 딸은 이렇게 무르게 키웠니? 비록 경서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였지만 너희 부모님과 누나가 도와준 덕분에 난 무사히 경서를 데리고 32,186번의 빼기 연습을 다 시킬 수 있었어. 어찌나 감동적이었는지 너네 가족이 다 눈물바다였어. 나도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는 것처럼 말이야. 너를 별로 닮지 않은 자식들과 달리 너희 누나는 정말 뛰어난 미용사셨어. 아마 유능함은 형제 간에 공유되나 봐. 근데 누나가 모르고 계신 것 같길래 내가 아는 걸 하나 가르쳐드렸어. 사람 몸에 털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거 말이야. 사실 이건 내가 나한테 알려준 거였지. 난 눈썹 없이도 나름 잘 살았고 머리털이 전부 그을려도 괜찮았거든. 마침 가정시간에 내가 내 머리를 때릴 때 썼던 거랑 똑같은 모델의 다리미를 내가 가지고 있었지 뭐야. 그래서 너희 누나한테 내가 했던 대로 시술을 해드렸어. 섭씨 104도의 철판이 온몸의 모근을 전부 태우는 동안 너희 누나는 감탄을 멈추지 않으셨어. 붉은 두피와 감춰져 있던 다리 사이가 매끈하게 드러날 때는 미용사가 느끼는 뿌듯함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 내 눈썹을 그 녹슬고 더러운 칼날로 전부 갈가냈을 때 너도 이런 걸 느꼈니? 경윤아, 너희 어머니께서도 내 시술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 질투까지 하시더라. 당신 딸 말고 당신께 직접 해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사정을 하시던지. 이게 눈물까지 흘릴 일인가?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평생 미용사를 만난 적이 없으셨나 싶었을 거야. 하지만 너희 어머님께는 내가 다른 걸 알려드리기로 했었거든.
즐거운 경험으로부터 혼자만 소외되는 기분 말이야. 혼자만 수학여행에 못 가는 기분 같은 거. 연세에 비해 건강하신 편이라 너희 어머니의 머리를 받침대에 고정시키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도록 강제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 경호가 바퀴벌레와 친해지는 것도, 경서가 32,000명으로 늘어나는 것도, 너희 누나가 잘 익은 붉은 피부를 갖게 되는 것도 전부 지켜보시기만 해야 했어. 물론 거기서 끝나진 않았지. 내가 경호, 경서, 누님과 즐겁게 노는 동안 집안이 온통 어지러졌거든. 어머님께는 두 가지 선택지를 드렸어. 어차피 어수선해진 집안에서 내가 아버님하고도 즐겁게 놀지, 아니면 어머님께서 정성껏 난장판을 정리하실지 말이야. 어머님께서는 서운하셨는지 바닥에 걸레질을 하시는 내내 흐느끼셨어. 마음이 좋지는 못했지만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해. 너도 그때 이런 기분이었겠지. 고된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어머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 난 사실 어머님께서 뭘 고르시든 너희 아버지하고도 담소를 나눌 계획이었거든. 아버님께는 내가 내 아버지를 어떻게 저주했는지 말씀드렸어. 그분이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는지, 쇳덩어리에 치여서 온몸에 뼈가 으스러진 시신이 얼마나 기괴한 자세였는지 전해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씀드렸어. 아버님께서는 정말 진중한 분이셔서 나한테 몇 번이나 거듭 너를 대신해 사과하셨어. 그 정중한 사과에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난 준비했던 선물을 보여드렸어. 너희 아버지만을 위한 내 덤프트럭 말이야. 물론 진짜 트럭은 아니었어. 중장비는 너무 비싸거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고작 한 번 치였을 뿐이지만 나는 너희 아버지께 째째하게 굴고 싶지 않았어. 아버님께서는 이 집 차고 앞에서 1톤 카고트럭에 26번 키스를 하셨어. 정열적이다 못해 이빨이 다 부러지고 턱뼈가 으스러지는 극적인 키스였어. 어머님께서도 옆에서 지켜보셨는데 당신 남편께서 좋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는지 눈물을 그치지 못하시더라. 너희 가족과 보낸 시간은 그렇게 끝났어. 즐거웠지만 너무 짧았지. 우리 엄마가 입원한 정신병원에도 가봐야 했거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 우리 엄마는 너무 쇠약해지셨어. 내가 자주 방문해야 해. 혹시 울고 있니? 그러지 않았으면 해? 한 번에 다 슬퍼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앞으로 계속 슬퍼야 하니까. 아니면 경윤아, 다른 방법도 있어.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지. 지금 당장 우리가 다니던 학교 1학년 7반 교실로 가. 거기가 옛날 1학년 6반 우리 반이거든. 우리가 처음 만난 곳 말이야. 입학식 날 내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전화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책상 서랍에 있는 편지를 읽어봐. 너희 가족들이 널 떠나면서 남긴 편지야. 물론 가족들을 전부 잃는 건 아주 가혹한 벌이지. 하지만 너는 반성이 필요하잖아.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가족들이 너한테 얼마나 실망했을지, 얼마나 화가 났을지, 어떤 마음으로 너를 떠났을지 헤아려봐.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편지는 없을 거야. 집안은 깨끗할 거고 가족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야. 너한테 실망해서 멀리 떠나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으로 너를 격려하기 위해 경호, 경서, 누나, 어머니, 아버지가 따뜻하고 짤막한 메시지를 남겨놨을 거야. 내가 항상 혈육들을 추억할 수 있도록 가족 사진이 담긴 앨범이 방마다 있을 거야. 잃어버린 내 핸드폰도 있을 거야. 그 안에 남은 사진들과 주고받은 톡, 전부 그대로 남아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무엇이었는지 상기시켜 줄 거야. 가족들은 어딘가에서 너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고 넌 가족들을 떠올릴 때마다 행복할 거야. 만약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이 문을 열어. 집에 들어가서 거실에 뭐가 있는지 봐. 내가 가족들과 헤어질 수 없고 반성도 하지 않겠다면 나도 강제할 생각은 없어. 어서 문을 열어. 내가 어느 방에 가더라도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넌 죽을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할 거야. 예전의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변해버린 모습을 평생 봐야 할 거야. 내 좋은 추억들은 내가 앨범이랑 같이 전부 불태웠으니까 경윤아, 넌 이 길을 거부한 대가로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눈을 감아도 꿈을 꿔도 항상 가족들이 보일 거야.
내가 새 가족들을 찾는다고 해도 경우, 경서, 누나,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널 따라다닐 거야. 내가 미칠 때까지 계속. 마지막으로 경윤아, 꼭 살아. 내 몸이 세월 앞에서 다 망가질 때까지 꼭 살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남은 소중한 사람들을 찾아갈 거거든. 그래, 내 내연녀 승희 씨하고 절친 동현이 말이야. 내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리면 승희 씨는 당연히 슬퍼하면서 내 장례식장에 찾아오겠지. 그런 와중에 다음날 승희 씨와 승희 씨 가족들의 장례식마저 열리면 천국으로 떠난 내가 얼마나 참담하겠어. 동현이에 관해서는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아. 내 첫사랑이었고 지금도 짝사랑이지. 걱정하지는 마, 경윤아. 나는 너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어. 난 너를 위해서라면 사랑도 포기할 수 있어. 내 마음이 찢어진다고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다른 모든 것 위에 둘 거야. 이만 줄일게, 경윤아. 나의 업적이 되어주어서 정말 고마워. 이제 선택은 내 몫이야. 부디 현명하게 고르길. 그리고 어디 한번 행복하려고 애써보길 바래. 아, 반갑다. 말 편하게 해도 되지? 김현식이라고 한다. 보자,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좀 했네. 어학연수도 다녀왔어? 이 정도 스펙인데도 경력이 없는 거 보니 요즘 취업 시장이 어렵긴 한가 보네.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한다고? 당연히 그래야지. 일단 잘 왔어. 여기 그래도 사회초년생이 받는 것 치고는 기본급도 괜찮고 상여금도 따로 챙겨주고 네가 일만 제때제때 끝내주면 내 입장에서도 터치할 일 없다. 익숙해지면 출퇴근도 좀 느슨하게 해줄 테니 크게 불편한 거 없이 일할 수 있을 거다. 전공 살려서 외국어 쪽으로 경력 쌓는데도 이만한 곳이 없을 거고. 암튼 잘 왔어. 취업 사이트에 적어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시 설명해 줄게. 우리는 외국 영화에 자막을 다는 일을 하고 있다.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영화들 말고 잘 쳐줘야 B급, C급, D급 영화들. 여기서 만든 영화 자막들이 어디 셋톱박스 틀거나 이름 없는 OTT 서비스로 송출되는 거지. 아, 물론 큰 데서 외주로 들어오는 것들도 있는데 이건 내가 맡을 거니 신경 안 써도 되고. C급, D급 수준은 오역 있어도 아무도 지적 안 하니까 번역 실력 쌓기에 좋을 거다. 참고로 영미권만 하는 거 아니다. 요즘은 번역기들 성능 좋으니까 견문 넓힌다 생각하고 다양하게 배워본다 생각해보자. 옆에서 내가 도와줄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래, 여기까지는 딱 우리 회사 희망편. 이제 절망편도 이야기해줘야겠네. 공고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들더냐? 단순 번역 업무인데도 건당이 아니라 기본급 괜찮게 챙겨주는 게 이상하다고. 그럼 이상한 거 맞지? 여기 기본급 사실 나라에서 챙겨주는 거다. 이상한 영화들 국내에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 그게 우리의 또 다른 업무다 이거지. 우리가 봐야 하는 영화들. 기본적으로 영상물 등급 제한이 없다. 말 그대로 전체 관람가 수준도 있고 누가 봐도 빨간 딱지 붙을 만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정신적으로 이상 생기게 만드는 것들이나 시청하고 부작용 생기는 것들. 영상 보다가 조금이라도 유해 영상인 조짐 있다 싶으면 바로 신고해야 된다는 거지. 좋게 생각하면 누군가는 해내야 하는 중요하고 고귀한 일이다. 나도 이 일에 제법 자부심이 있고 물론 강요는 안 할 거야. 내가 그럴 자격도 없고. 한번 고민해봐. 여기서 같이 일해볼래? 아니면 그냥 지금 일어날래? 해보겠다고? 진짜지? 그래도 용기 있네. 잘 생각했어. 중간에 말 바꾸지 말고. 사람 구하기 힘들어. 그러면 먼저 유해 영상들 구분하는 방법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우선시 되어야 다른 일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 예시를 보여줄게. 이렇게 영화를 틀면, 아니 이거는 내가 이미 검토한 정상적인 영화니까 그렇게 경계 안 해도 돼. 자, 사람들 표정과 행동을 주목해보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장면은 회의를 나누고 있는 진지한 장면인데 여기 앉은 사람이 혼자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집중을 못한다. 아니면 혼자서 웃고 있거나 만세를 하고 있다면 어떻겠어? 그렇지. 누가 봐도 어색하겠지. 여기 벽이 꿈틀거린다면 어떻겠어? 딱 들어봐도 정상은 아니잖아. 그럴 때는 방향키로 10초 정도 뒤로 가기를 눌러보는 거야. 만약에 유해 영상이라면 여기 나왔던 사람들이 10초 전에 봤던 모습하고 뭔가 미묘하게 다르게 행동할 거다.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다시 10초 전으로 돌려보는 건 좀 위험해. 반복하면 영상 속 무언가가 우리가 자기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 눈치채어 버리거든. 굳이 다시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면 다른 테크닉을 쓰는 게 좋아. 예를 들어 지금 영상이 10분 언저리인데 갑자기 30분대로 화면을 돌렸다가 다시 20분대로 바꿔보는 거지. 유해 영상이라면 갑작스러운 전환에 미묘한 노이즈가 생겼다 사라질 거야. 명심해. 두 가지 테크닉 각각 한 번씩 밖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반복해서 테크닉 쓰다 영상 속 무언가가 눈치를 챘다면 그때는 일이 벌어진 거다. 좀 귀찮고 우리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 그래도 대비 차원에서 여기 전에 일했던 선배들이 나름의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놨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너무 길어져서 요약본으로 줄 테니 나중에 정식 버전도 읽어봐. 돌발 상황 시 참고 바랍니다. 영상에 사람들이 화면을 응시해 올 때 이 새끼들 갑자기 일제히 동작 멈추고 화면 째려본다. 인간이 지을 수 없는 표정이니 얼어붙지 말고 그대로 화면 꺼버리자. 정확히는 영상 종료하고 모니터 끄고 화면에서 떨어지기. 모니터 화면만 끄라는 거 아닙니다. 제발 크크크크. 고집 부리고 계속 돌려보다가 화면에 끌려간 후임 있었음. 제발 매뉴얼 말 좀 듣자. 근데 진짜 표정 무섭다. 다시 생각해봐도 소름 돋음. 진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니네. 그래도 이 단계까지는 화면만 무사히 끈다면 안전합니다. 그대로 영상 신고 조치하시길. 노노 내버려 두면 화면 밖으로 뛰쳐나옴 큰일 난다. 화면에 이상한 글자가 나타날 때 우리한테 말 걸어오는 거라 생각하면 됨. 절대로 대답하면 안 된다. 대처 방법은 1번과 동일. 그대로 화면 끄시길. 어떤 문구들 적혀 있었음? 나는 되게 가벼운 문구들이라 무심결에 대답할 뻔. 거기 있어? 보고 있네?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야, 이 새끼 오염됐다. 모니터 밖으로 피가 흘러내릴 때 주로 인도나 아프리카 쪽 영상에서 많이 나옴. 저주 계열인데 악질이다 정말. 일단 퇴근하고 사무실 폐쇄 조치하기. 이후로는 주무관한테 연락해서 사무실 퇴마 작업 요청하기.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조사 응하기. 그냥 신고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자. 어떤 면에서는 공짜 휴관이 개꿀임. 현상 발견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게 관건입니다. 명심하세요. 오늘 본 영상 내용이 충격적이라 잔상이 남고 괴로울 때 우선 선임한테 보고한 뒤 탕비실 안에 있는 비상상자에서 알약 꺼내서 먹고 소파에서 한숨 자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아짐. 야, 근데 이거 효과 직방인 건 좋은데 어디 부작용 있을까봐 겁난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대표님이 구해오는 건데 자세한 건 묻지 말라더라. 잠 안 올 때 먹고 자면 개꿀, 기분도 좋아지는 게 사실상 최고의 사내 복지가 아닐까. 사무실 안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에 대해 집에 일찍 퇴근해야 하는 상황. 갑자기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하는 천장 불빛. 누군가가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물건들이 책상 아래로 떨어짐. 사무실 폐쇄 조치해야 하는 상황. 사무실에 직원 한 명밖에 없을 때 우리는 무조건 최소 2인으로 근무합니다. 고개 들어. 안녕하세요. 저희 수영장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수영장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칙들을 지키지 않을 시에 발생하는 실종, 사망, 신체 훼손, 정신 이상 등에 대해 저희 수영장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희 수영장 입장 시에는 입장 전 카운터에서 하얀색 알약 2정과 하얀색 수영모를 제공합니다. 만약 제공하는 물품이 하얀색이 아닐 시 초대받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라고 크게 말한 후 즉시 귀가하십시오. 저희 수영장은 총 10개의 레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 수영장은 총 10개의 레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심 1m 레일 3개, 1.4m 레일 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장하기 전 수영장의 레일 개수를 확인하여 주시고 10개가 아닌 다른 개수의 수영장일 때에는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마시고 탈의실에 돌아가셔서 인터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영장은 50분 수영, 10분 휴식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10분의 휴식 시간 중 물 위에 떠 있는 사람이나 물에 빠져서 구해달라는 사람을 발견하셨을 시에는 즉시 안전요원에게 가셔서 상황을 알리시고 절대 직접 접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수영장은 총 5명의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각 모서리에 1명씩, 시계 밑에 2명, 총 5명의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만약 그 외의 장소에서 대기 중인 요원을 보신다면 시계 밑에 대기 중인 요원 중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있는 안전요원에게 가셔서 그 위치를 알려주시고 즉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영장에서 빨간 모자 이외의 모자를 쓴 안전요원은 없습니다. 간혹 초록 모자를 쓴 요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초록 모자를 쓴 요원이 고객님께 접근하여 안전을 위해 준비 운동을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지금은 휴식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요원은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처하였으나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눈을 감은 채로 속으로 에밀리는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3번 외치십시오. 그 후 눈을 뜬다면 그 요원은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안전요원이 준비운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수영모에 관해 이야기하며 수영모를 건넬 시에는 저는 수영모 착용을 하였습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영장은 입장 전 카운터에서 하얀색 수영모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불친절함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발생하는 신체 훼손, 정신적 피해는 보상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수영장은 간식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점이 보일 시에는 참을 수 없는 식욕에 휩싸일 수 있으나 입장 전 카운터에서 나눠드린 알약을 씹어서 복용하십시오. 저희 수영장의 안전요원은 남자만 채용합니다. 여자 안전요원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자 안전요원은 없습니다. 수영을 즐기시던 도중 누군가 발목을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무시하십시오. 뒷사람의 소행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이 알아차린 것을 눈치챈다면 당신의 안전은 저희가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발목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의 느낌이 왔다면 그 즉시 물 밖을 빠져나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들과 어우러져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전용 레일이 있으나 어린이들을 항상 혼자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연하고 부드러운 고기를 좋아합니다. 저희 수영장에서 탈의실로 통하는 입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만약 문이 닫혀 있다면 절대 열지 마시고 눈을 감고 속으로 10초를 세십시오. 그 후 눈을 뜬다면 입구는 다시 열려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눈을 뜬 후에도 문이 닫혀 있다면 뒤를 돌아 천천히 나가 주십시오. 그 후 거울을 보며 여기에 에밀리는 없습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문은 원상복구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수영장에서 종종 무언가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그 상황에 따른 대처법으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탈의실 입구의 위치를 묻는 검은색 비키니 복장의 여성, 만약 이 여성이 길을 물어본다면 에밀리를 따라가세요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성은 당신의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자신이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부모님을 찾아달라고 하는 파란 수영복 복장의 여자아이. 그 아이가 울면서 부모님을 찾아달라고 말한다면 에밀리, 너의 부모님은 지금 널 찾으셔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여자아이는 벽을 통과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깨진 안경을 쓴 노인. 그 노인은 당신을 응시하며 자신에게 수영모를 씌워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즉시 노인을 무시하고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있는 안전요원에게 달려가 안기십시오. 그 노인은 그리 빠르지 않습니다. 잡히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무사할 수 있습니다. 혼자 걸어다니는 아이. 그 아이가 누구든지 당신에게 다가가 놀아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수영장에서 에밀리를 제외하면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그들의 속임수이므로 무시하십시오. 8번 사항을 참고하여 설명하자면 저희 수영장에 혼자 방치된 아이들은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저 겉껍데기에 불과하므로 살아있는 사람 취급을 하지 마십시오. 저희 수영장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살아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젊은 남성이 보인다면 눈인사를 하며 웃어주십시오. 당신이 그들에게 홀렸을 때 그가 도와줄 것입니다. 그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겨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에게 잘 보이십시오. 간혹 그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건넬 것입니다. 그것은 목걸이 형태의 작은 펜던트일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물속의 그것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소중히 지니시고 퇴장 시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있는 안전요원에게 반납하십시오. 하지만 그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건넨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나 봅니다. 수영을 즐긴 후 퇴장 시 락커의 문은 항상 닫으십시오. 무엇이 나올지 모릅니다. 잠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닫아두기만 하십시오. 위의 수칙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안전하게 수영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수영장 방문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친한 애들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집집마다 금기시되는 행동 다 다른 거 진짜 재밌었음. 일단 우리 집은 가족 누구든지 집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안아줘야 해.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는데 지금은 안 해주면 허전하고 막 그래. 여기 재밌겠다. 탑승해야지. 우리 집은 밥 먹을 때 컴퓨터 앞에서 먹으면 절대 안 됨. 전에 김치찌개 먹다가 키보드 버린 적 있어서. 따뜻해서 좋다. 우리는 행동은 자유로운데 부모님한테 무조건 존댓말 해야 하고 오빠한테도 반말하면 안 됨. 오빠 새끼 진짜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뭐 했다가 아빠한테 걸려서 엄청 혼났음. 미친내 이야긴 줄. 우리는 이상하게도 빨래 관련된 거에는 예민함. 양말 뒤집어 놓거나 옷 아무 데서나 벗어서 두거나 빨래 돌려놓고 방치하거나 등등 나도 습관돼서 그런가 기숙사 들어가서 좀 고생했음. 이상한 배달 음식 할당제 같은 거 있어서 배달시키면 없는 가죽 분량 덜어서 놔둬야 함. 자기 전까지는 무조건 거실 불 켜두기 무조건. 보고 있어. 해 떨어지면 손톱 발톱 깎지 않기 쥐가 먹는다고 하는데 무슨 조선시대냐고. 우리 집 아직도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고 한다. 주말이라도 무조건 새벽에는 잠자기. 무슨 건강 프로그램 보시고는 새벽에 성장 호르몬 나온다고 시험 기간에도 자게 함. 나 이제 성인이라고. 보고 있어. 선풍기 틀고 자면 큰일 난다고 밤에 끄고 자야 함. 에어컨은 가능한 게 유머. 무조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가족 같이 밥 먹기. 이때는 밥 먼저 먹었다고 일어나면 안 됨. 자고로 가족이라면 몇 분이라도 소통해야 한다고 할아버지가 정한 건데 돌아가셔도 아직도 지키고 있다. 핸드폰 컴퓨터 사용 금지. 이것 때문에 참다 집안 물건 다 깨부수고 나갔음. 위아래로 온도차 뭐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얀 수건을 끓는 물에 삶습니다. 방문 앞에서 되도록 공손하게 절을 3번 올린 후 미천한 제가 감히 손을 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수건으로 밤사이 생긴 이물질과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조심히 문질러 줍니다. 정성이 필요한 작업으로 꽤 오랜 시간이 요구됩니다. 식사 재료는 아버지가 구해오는 것으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났다. 아버지가 나오면 다시 저를 올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칫솔은 반드시 구분 지어서 분류하고 정성스럽게 윗니부터 아랫니, 앞니부터 어금니 순으로 닦아줍니다. 새끼 손가락을 잃은 적 있는 관계로 반드시 지퍼를 끝까지 열고 양치를 해야 하고 손가락이 이에 닿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바입니다. 우선 이것이 하루 3번 매일 반복해야만 하는 저의 역할입니다. 무슨 컨셉이야 이건? 글 쓰려다가 이거 보고 까먹음 갑자기 등장한 강력한 쓰니의 등장에 다른 글이 집중이 안 된다. 이런 거 하나쯤 달릴 것 같더라. 지금은 뭐해? 그래서 금기시되는 행동은? 이 타이밍에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욕하면 용돈 줄었음. 회복하려면 엄마 맘에 들 때까지 예쁜 말 계속 써줘야 함.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잠깐 부르셔서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이 점심을 해결하고 난 이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다소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금기시되는 행동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개인 방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행동 정도는 괜찮으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음악을 틀거나 집안에 손님을 함부로 들이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물구나무 서면 안 됩니다. 사진이나 인물화를 두면 안 됩니다. 손님에 대해 만약 손님을 초대할 일이 생긴다면 미리 가족들과 상의하여 절차를 진행한 뒤 그분들이 계신 방문을 잠그고 손님들과 접촉을 피해야 가능합니다. 다른 종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헌혈을 자주 하는 사람, 장기기증 제공에 동의한 사람은 안 됩니다. 어이쿠야. 보고 있어.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돼? 이젠 아무도 이 게시판 원래 내용을 신경 쓰지 않는다. 주객전도 미쳐. 보고 있어? 상관없음. 본인도 지금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 중. 규칙들을 어기면 용돈이 줄거나 하지는 않지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기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복도의 경우 최소한 사람의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전에 둘째 사촌 오빠가 당숙 아저씨가 교대를 해주지 않아 중요한 약속에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코피가 멈추지 않았고 둘째 사촌 오빠는 그 길로 자리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분들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주었고 저도 그 의미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보고 있어. 조상신 그런 건가? 가고 있어. 얘들아, 근데 이 글 아까부터 보고 있어. 너무 많이 달린다. 관리자가 저번에 보고 있어 많이 달리면 그만 놀고 신고해 달랬는데? 혹시 스니가 말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묘사해 줄 수 있어? 조치지 말자 전해보니 알아서 커트해 주더만. 사진 고고. 죄송합니다.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니 제가 오해를 사는 발언들을 했네요. 위에 작성한 내용은 전부 잊어주세요. 전부 제가 상상으로 지어낸 내용들입니다. 헐. 이제 와서. 정신 나갔네 진짜. 관심 다 받아놓고 감당 안 되니까 런하려고 하네. 미친년. 가족까지 팔면서 그러고 싶냐? 맥 빠지네 뭔가. 과제하러 간다. 얘들아 그만해. 님 가족들이 불쌍함.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아씨. 여긴 아니야. 반갑습니다. 관리자입니다. 여기 게시판이 열린 지도 시간이 꽤 흘렀군요. 현재 댓글은 얼려둔 상황이며 상황 파악 및 경각심을 주기 위해 위험 내용 및 사진 삭제 후 일부 게시글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게시글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을 새롭게 정했으니 읽어주세요. 해당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 생기는 불이익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집집마다 금기시되는 행동 조상신 관련 키워드 언급 금지. 관리자도 해당 댓글 이후로는 관련 단어 절대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른 게시판에서 비슷한 상황이 생기거나 관련 사건 언급 시 관리자를 호출해주세요. 삭제된 사진을 본 적이 있음에도 아직 연락이 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부디 관리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하면 회복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나 관련 사진을 본 적이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연상이 될 수 있는 비슷한 조형물을 첨부합니다. 해당 조형물은 저희가 제작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꿈에서 바다나 물가와 같이 물이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 반드시 그 공간을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로는 자각몽을 익혀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을 응시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찾아옵니다. 게시판 문화로 보고 있어를 보고 있어로 줄여서 사용합니다. 만약 게시판을 이용하다 가고 있어를 발견할 시 즉시 게시물을 끄고 어떠한 대답도 하지 말길 바랍니다. 보고 있어가 많이 달릴 때는 관리자를 반드시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게시판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 나 아직 안 죽었어. 육체는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직 돌아올 수 있다고. 일단은 내가 살아야 해. 이 밑에 적힌 걸 한 문단 읽을 때마다 당장 내용을 실행에 옮겨. 다음 문단을 읽는 건 그 다음이야. 나를 구하는 방법은 맨 마지막에 적어놨어. 내가 살아남으면 날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러려면 그 전에 앞선 내용들을 모두 실행에 옮겨야 해. 시간이 생명이야. 나는 언제가 되었든 너를 통해 부활할 수 있지만 내가 살아남는 건 신속함에 달렸어. 내가 항상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지? 사랑해. 이제 읽어. 나를 묶어. 목이 잘려있든 200조각이 되었든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죽었든 나를 무력화해야 해. 형상이 비교적 온전하다면 손목과 발목을 둘 다 포박하는 걸로 충분할 거야. 짐승을 상대할 때 썼던 은죽쇠가 있다면 좋을 텐데 그게 아마 지하실 어딘가에 박혀 있을 거야. 찾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뭐든 찾아서 일단 날 포박해. 만약 내 육신이 어딘가에 묶어둘 수 없는 형태가 되었다면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밀폐용기에라도 담아놔. 반드시 내 목소리를 빼앗아야 해. 언어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건 알고 있겠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면 시체에서 혀를 잘라내거나 성대를 손상시키는 걸로 충분할 거야. 힘들어하지 마. 내가 보고 있는 건 그냥 내가 쓰다 버린 육신에 불과해. 난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만약에 내가 너무 잘게 쪼개져서 드럼통 같은 것에 담아둬야만 한다면 지하실 깊은 곳에 넣어두거나 땅에 파묻어. 적어도 내가 내 목소리를 듣는 건 피해야 하니까. 내가 선물로 준 것들은 전부 버려. 옷, 시계, 구두, 헤어밴드도 지금 몸에 걸치고 있다면 당장 불에 태워. 나를 먹어치웠으니 놈은 내 기운이 묻은 것들을 전부 눈과 귀로 활용할 수 있을 거야. 단 절대 우리 결혼 반지는 버리지 마. 그거야말로 진짜 소중한 거니까 널 지켜줄 거야. 지금부터 반지가 내 목숨인 것처럼 잘 간수해. 진짜로 내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마. 내가 굳이 집이 아닌 우리만의 비밀 장소에서 이 짓을 한다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쪽지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옳았다는 게 증명된 거지. 너와 나의 고향, 집, 친구들 전부 잊어. 이름도 잊어야 해. 어차피 그것들 전부 이제 세상에 없으니까 너랑 나뿐이야. 내가 살아야 나를 다시 데려올 수 있어. 내 말 믿어. 혼자 있지 마. 놈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유혹하거나 포획하려고 할 거야. 직접 가든 나를 보내든 전부 내 주변에 방해꾼이 없을 때만 할 수 있어. 잠을 잘 때 가장 좋은 곳은 기숙학원이나 노숙자 쉼터일 거야. 심신건강한 성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수록 좋아. 놈이 다른 사람들을 먹어치우느라 너를 늦게 찾아낼 테니까 단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건 피해. 불쌍한 애들까지 전부 제물로 바치고 싶은 게 아니면. 고양이들을 찾아. 내가 캣만 짓을 했던 건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까 봐였어. 우리가 거리로 내몰려서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말이야. 집 앞 골목 스티로폼 상자에 고양이들 먹이 그릇이 있을 거야. 사료통에 우리 결혼 반지를 올려놔. 회색 고양이가 와서 반지를 물고 어딘가로 사라진다면 너를 도와주겠다는 뜻이야. 녀석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녀석을 따라가. 그때는 고양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고양이가 너를 도와주길 거절한다면 죽여. 결혼 반지를 보고도 녀석이 그걸 물고 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 고양이들이 길길이 날뛰겠지만 최소한 그 녀석들은 말이 통하거든. 나중에 상황 설명을 하면 충분히 알아듣고 넘어갈 거야. 그러니 고양이를 죽여서 결혼 반지를 녀석의 입에 물린 다음 시체를 들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도록 해. 흥정을 해야 돼. 고양이 시체를 얼마에 팔 거냐고 묻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때는 이걸 받으면 뱀하고 싸워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어봐. 괜찮다는 분께는 바로 고양이 시체와 반지를 넘겨. 나머지는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넌 그분을 따라가면 돼. 그리고 이 쪽지는 그만 읽어. 뒷내용은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태워버리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최대한 정중하게 잘 가라고 인사해줘. 그쪽에서 추근덕거리더라도 내 개인 신상에 대한 건 절대 입에 담지도 말고. 언어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위협이야. 함부로 인간이 아닌 것들과 잡담에 휘말렸다가는 내일이 없을 거야. 뱀의 친구라는 것들을 만나도 놀라지는 마. 위에 질문을 했을 때 혹시라도 뱀하고 친하니 괜찮다고 대답하는 놈이 있다면 뱀이 자기 아가리보다 작은 것들하고 친구하는 것 봤냐고 물어봐. 그럼 알아듣고 너한테서 떨어질 거야. 말귀 못 알아듣고 계속 추근대는 놈이 있다면 너도 입에 여의주 물고 싶냐고 물어봐. 그럼 조용히 입 닫고 사라질 거야.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내가 하라고 하는 말 외에 다른 말은 제발 하지 마. 내가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알아채는 순간 상대는 너를 이용하려고 할 거야. 남색 저고리에 흰색 치마를 입은 아줌마가 나타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 척 봐도 무당처럼 생긴 데다가 피가 묻은 고가를 쓰고 있을 테니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놈이 자기 대신에 그 여자를 보내서 반지를 빼앗으려는 거니까 절대 뺏기지 마. 내 반지는 그냥 고철이지만 내 반지는 엄청나게 값진 물건이야. 고양이들한테 보호를 요청하는 대가로 내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거니까 절대 뺏기면 안 돼. 그 여자가 나에 대해 몰아치거린다면 무시해. 아마 자기가 내 엄마라는 말을 하겠지. 거짓말이야. 우리 둘 다 고아잖아. 나에 대해 잡다한 것들을 털어놓으면서 내 환심을 사려고 할 텐데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그냥 도망가. 아무리 진짜 같아도 다 거짓말이니까. 특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거나 이 내용이 거짓이라거나 하는 말들 절대 믿지 마. 이거 내가 직접 쓰는 거 너도 봤잖아. 나를 믿어. 항상 사랑해. 뱀들이 너를 잡으러 온다면 휘파람을 불어. 휘파람을 싫어하는 뱀은 딱 한 놈 빼고 없어. 설령 명령을 받고 널 죽이러 온 녀석들이라고 해도 선율 한 번으로 고분고분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일요일 아침마다 침대에서 흥얼거리던 걸 불러줘. 그게 제일 듣기 좋더라. 뱀들이 휘파람을 듣고 돌아가면 넌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 되도록 으슥한 골목의 하수구는 피해 다녀. 하수도는 놈이 보낸 졸개들이 다니기 좋은 길이거니와 쥐들의 나라가 있는 곳이거든. 쥐들은 겁이 많지만 내가 가진 시체가 누구 건지 알게 된다면 눈이 뒤집힐 거야. 괜히 쥐들이 회색 용암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야. 산채로 뼈가 발라지고 싶은 게 아니라면 쥐들이 고양이 시체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가는 건 피해. 만약 내가 온다면 나를 다시 죽여. 잘 생각해. 나는 죽었고 내 시체는 내가 잘 포박해뒀어. 내 앞에 내가 다시 나타난다고 해도 그건 내가 아니란 말이지. 얼마나 나랑 똑같이 생겼든 얼마나 나랑 똑같이 말하든 우리 사이의 추억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 그건 내가 아니야. 심지어 이 쪽지의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믿으면 안 돼. 내 육신은 죽었고 내가 날 구해주기 전까지 난 절대 돌아올 수 없어. 그러니까 제발 속지 마. 날 사랑한다면 반드시 나를 죽여야 해. 밤에는 빛이 있는 곳에 머물러. 해가 질 때까지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찾지 못하면 카페든 찜질방이든 아무데나 24시간 영업하는 곳으로 가.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 많은 곳이 안전해. 어린아이만 잔뜩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면. 하지만 절대 병원이나 양로원 근처에는 가지마. 그런 곳에는 아프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같은 여유로운 마인드 가진 사람이 없어. 놈이 단 1년을 더 살게 해준다면
자식도 먹이로 바칠 인간들 뿐이야. 이 모든 걸 고양이 시체를 살 사람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야 해. 왜냐면 너는 절대 놈한테 맞설 수 없으니까. 난 오로지 놈을 상대하기 위해 길러진 존재야. 그러나도 어쩌지 못하고 패했으니 그 망할 놈의 지렁이를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면서 계속 아군을 찾는 것뿐이야. 다시 말하지만 그 아군 중에 인간은 없어. 자칭 무당이라는 자들을 조심해. 진짜 무당이라면 내가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내가 싸우는 상대가 누군지 눈치채고 멀찍이 거리를 둘 거야. 자기들이 놈을 상대로 싸울 깐량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도 너한테 흥정을 거는 대신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야. 교만으로 똘똘 뭉친 멍청이거나 너를 당첨복권으로 여기는 못 믿을 놈.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면 그냥 고양이들을 찾아가. 고양이들이 다니는 통로를 이용하면 녀석들의 마을에 쉽게 갈 수 있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통로가 있다면 그게 고양이 통로야.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너한테는 고양이 시신이 있잖아. 일단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통로가 넓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야. 통로 안에는 고양이 마을과 말무덤이 있어. 고양이 마을은 말 그대로 고양이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야. 민들레들이 가르쳐주는 방향 정반대로만 가면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거야. 혹시나 싶어 말하는데 민들레들하고는 말싸움 하지 마. 내가 질 거야. 하지만 말무덤을 조심해야 해. 말무덤은 일종의 살아있는 장소야. 인간들을 함부로 잡아먹지 못하도록 고양이들이 자기네 통로 안에 가둬뒀지. 정신 차리지 않고 서성거린다면 어느새 너도 말무덤을 걷고 있을 거야. 주변 잘 살피면서 이동하고 장승이 보인다면 멈춘 다음 왔던 길로 되돌아가. 내 앞에 말무덤이 있다는 걸 경고해 주는 거니까. 고양이 마을에 도착했으면 정중하게 인사해. 처음 만나는 고양이에게 산군을 만나러 왔다고 말해. 내가 시체를 감추더라도 어차피 냄새를 맡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눈치챌 테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은 녀석의 얼굴을 보여줘. 시체가 밖에서보다 무거워졌거나 다른 모양으로 변했더라도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마. 고양이들이 너한테 사납게 굴기는 하겠지만 넌 손님이니 해하거나 내쫓지는 못해. 만약 유족이라는 고양이들이 나타나서 너한테 왜 죽였냐고 물으면 말한 바를 지키지 않았다고 대답해. 이거면 충분해. 고양이들이 너를 어딘가로 안내해 줄 거야. 늙은 고양이를 만났다면 먼저 산군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인사해. 그 노인네가 시체를 보고 화를 내거나 왜 왔냐고 물어보면 그때 내 결혼 반지를 내밀어. 범이 괴의 탈을 쓰고 있다 하여 괴처럼 옹졸하면 괴가 범탈을 쓴 것과 다름이 없소. 지난날 서로 말한 바를 지키시오. 이 말을 기억해.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말해. 노인네가 뭘 원하냐고 물으면 나를 쫓는 뱀을 죽여달라고 해. 너를 쫓는 뱀이라고 정확히 말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 새끼가 어떻게든 수작을 부릴 거야. 늙은 고양이가 반지를 받으면 일이 다 끝난 거야. 이제 너는 안전해. 다 끝난 거야. 사실 내가 거짓말을 했어. 사과할게. 미안해. 나를 구할 방법은 없어. 애초에 내가 이 쪽지를 읽기 시작한 시점에서 난 그냥 죽은 거야. 내가 돌아올 방법 같은 건 없어. 뱀이 죽어도 나는 돌아오지 않아. 날 제발 용서해줘. 내 가문은 오랜 싸움에서 패배했고 마지막 자손인 나도 놈에게 죽었으니 내게 남은 선택지는 어떻게든 너를 살리는 것밖에 없었어.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야.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건 기억 저편에 묻어. 사랑해. 이 편지를 읽을 즈음에는 모든 시설이 마비된 상태일 겁니다. 여기 있는 그 무엇도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가고 있습니다. 신속히 편지 아래에 있는 카트리지를 챙겨 당신의 방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해방되었다는 일시적 쾌감에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는 성급하고 무모한 생각은 지금이라도 그만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말에 일말의 의구심이 든다면
지금 즉시 걸음을 옮겨 고개를 내밀고 복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곧바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혹여나 경비원의 사체에서 권총을 꺼내들면 그들과 대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믿음은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설에는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강력한 장치들이 많이 있었으나 현재 그 모든 것이 무력화된 상황입니다. 얌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이해하셨다면 방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카트리지 사용법. 각각의 약들은 그 색과 주사 위치에 따라 효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주사기를 투여하시길 권장합니다. 하얀색. 하얀색은 식사를 대용하는 영양주사입니다. 투여 시 체내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수분 문제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혈관에 직접 투여하여도 효능이 있으나 장기간 해당 영양주사를 복용한 실험군들에게서 강한 식욕이 들끓는 부작용이 발견되어 시설에 위험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연구 끝에 현재 카트리지에 포함된 버전의 경우 혀에 직접 주사기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혀의 제일 앞쪽은 단맛, 옆은 신맛, 가운데는 짠맛, 안쪽은 쓴맛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개인의 기호에 맞추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3번, 한 통을 3번으로 나누어 투여하시길 권장합니다. 노란색. 이제부터 당신은 꿈속에서 바다나 물가와 같은 물이 있는 공간을 마주치게 될 겁니다. 당신이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물은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찾아갑니다. 해조류 썩는 냄새가 당신의 코를 자극하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면 그들이 이미 당신과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 해석하시면 됩니다. 꿈에서 바다나 물가와 같이 물이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 반드시 그 공간을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로는 자각몽을 익혀두는 것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기는 하나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에 해당 버전을 넣어두었습니다. 노란색은 꿈을 꾸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꿈을 꾸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접근 방식을 원천 차단해줍니다. 잠들기 전 한 통을 정수리의 한가운데 꽂아 투여하시길 권장합니다. 파란색. 꿈은 그들이 선호하는 방식일 뿐이며 그 외의 방식들도 존재합니다. 꿈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안 그들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당신을 찾아낼 겁니다. 방문을 잠그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생활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괴물 소리를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다가왔다는 징조입니다. 파란색은 일시적으로 투여한 부위를 손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의 구석진 곳에 기대거나 누워 양다리, 양팔의 순서대로 약을 투여하시길 권장합니다. 곧 손과 발의 감각이 없어지고 내 몸이 아닌 듯한 이질적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힘이 온전히 빠지기 전 다른 한 통을 후두부에 꽂아 투여하시길 권장합니다. 시각을 온전하게 상실할 것입니다. 해조류 썩는 냄새가 난다면 이제 그들은 당신의 방에 있습니다. 올바르게 약을 투여했다면 놈들은 당신을 시체로 착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러갈 것입니다. 놈들은 시각을 통해 침투해 옵니다. 놈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거울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쉽게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초록색. 안타깝게도 시설이 무력화됨으로 인해 살아있는 존재들은 모두 그들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방을 찾아오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방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당신을 유혹하며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말을 걸어오는 이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정 버티기 힘들다 싶을 때는 좌측 측두엽에 해당 약을 투여하시길 권장합니다.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의 영역에 온전하게 손상을 주어 대화를 차단해 줄 겁니다. 힘으로 당신을 끌어내려는 이들에게 당하지 마십시오. 만일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강한 혐오감을 느낀다면 우측 측두엽에 해당 약을 투여하시길 권장합니다.
편도체 영역에 온전하게 손상을 주어 타인을 해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을 제거해 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은 제거 대상입니다. 당신을 여기서 구해주겠다고 하는 말에 쉽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해당 약은 사용 후 상당한 통증이 따라오니 상황이 해결되면 노란색 또는 파란색을 투여하시길 권장합니다. 빨간색. 도저히 현재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투여하십시오. 상황이 해결되면 반드시 구하러 가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